12번. 차고의 12번 보면 12번이요? 봤어요? 거기 혹시 안 쓴 볼펜 있어? 차고의 12번 보시면 차고의 12번이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부에 차고가 있으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되죠.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무슨 취소죠? 전부 취소요. 전부. 일부만이 아니고 전부 취소. 이렇게 12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부 취소하고 일부 무효하고 법리가 똑같거든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원칙은요. 알겠죠? 자, 사기란 무엇이요? 사기요.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줄고요,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요, 동기에 차고 줄고요, 거기다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주관적 요건,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요. 47번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기망행위는 뭐예요? 동기에 차고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죠. 중요 부분에 관한, 가로 묶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그것은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을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이렇게요. 이것을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지 알겠죠? 자, 48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뭐가 돼야 돼요? 위법해야 돼. 기망행위가 위법.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착오하고 다르죠? 착오는 위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49번요. 손해를 가할 의사 이퀄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자, 5번은요, 50번은요,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유동적 무효일 때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그러면 써요. 거기요, 무효, 옆줄 긋고요. 무효가 돼요. 옆줄 긋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사기를 이유로 뭐라냐? 취소를 해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되니까, 그래서 협력할 필요가 없죠. 협력 의무. 협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나, 또 꼭 사기만 하면 안 돼. 여기 또 뭐가 될 수 있죠? 착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사기나 착오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허가구역에서.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취소를 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협력을 안 해도 돼. 협력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나와요? 사과가 안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숨기는 것. 이러면 이건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단 말은 자기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소극적이란 말은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써요. 거기가 소극적 이퀄 부작위라고 그래요. 부작위. 작위는 행동하는 거고, 부작위는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알죠? 그것을 부작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은요, 단순한 침묵이죠. 침묵은 기망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침묵은 기망이 아니므로 틀렸죠?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기억 틀렸어. 니은은요, 신의책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되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고지 의무 위반을 뭘 한다? 부작위. 다른 말로 소극적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차고 줄고, 동기에 관하여 차고 이퀄 주관적 요건이에요. 이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차고 기억나요? 차고로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둘 다 있어야 되죠.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요. 자, 니을 한번 봐봐요. 니을이요.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 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차고죠. 의사 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차고 똑같은 말이죠. 동기에 차고, 이 동기에 차고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설명 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뭐가 있다? 침묵이죠. 침묵 닦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자, 미음 틀렸죠? 비음은요, 부작위나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 부작위가 뭐죠?
고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시옷은요, 아파트 분양자가 옆에가 바로 공동묘지가 있는데 알려야 할 신책상 의무가 있어. 그걸 고지하지 않았어. 고지하지 않은 거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걸 뭐라고 얘기해? 부작이라고 얘기해. 부작에 의한 기망이다. 이응은요, 고지 의무보다 똑같은 말이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읍하고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다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고지 의무 부작위는 기망이 될 수 없다. 이응 틀렸죠. 그래서 미음 기억 틀리고 미음 틀리고 또 뭐 틀려? 이응이 틀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 미음, 이응 알겠죠? 자, 52번은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다. 그러면서 취소로 되어 있죠. 앞에다 써 차고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요 차고 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요 우리가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기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알겠죠?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53번은요 우리가 항상 사기냐 아니냐의 가장 판단 기준은 뭐죠? 신의성실의 의무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난된다 사기, 시인된다 사기가 아니죠. 비난 뭐가 된다? 사기. 알죠? 그다 써 시인된다 이퀄 용인된다 옆줄 긋고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난받는다 사기, 신의성실 원칙. 시인된다 용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가장 중요한 54번 별 하나 하고 교환계약은 무조건 사기가 아니에요.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거나 알죠? 시가를 묵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해봐.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했다. 기망이 아니다. 자, 55번요. 아까 했죠? 두 번째 줄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 인정된다 이 말이죠. 기망이 아니다. 무슨 말 있으면 기망이다?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기망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강박이죠. 강박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불법적 해악 고지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플러스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되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 하자가 있어 없어? 없죠.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럼 지금요 강박 상태 줄고 취소 원인 소멸 X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죠. 그럼 이것은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퀄 추인 X 이 말이죠. 추인이 안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추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58번 강박에 해당 이렇게 돼 있어요. 강박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우리가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비난이냐 시인이냐. 근데 강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꼈냐 안 느꼈냐. 느꼈다 그러면 뭐다? 취소. 그래서 59 불법적 해악을 고지로 공포심을 느껴 그러면 뭐다? 무효 그러면 안 돼. 59번 뭐하다? 취소. 그럼요 60번 맨 밑에 한번 써보면 우리가 이제는 봐봐요. 강박 있죠? 강박은 무조건 딱 세 가지 뭐다? 취소, 그 다음에 뭐? 무효, 그 다음에 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다음에 취소는 뭐죠? 취소는 뭐예요? 강박의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랬다? 공포심을 유발시켜. 무효는 뭐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행위가 뭐한다? 극심.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그 다음에 뭐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그때 무효 틀렸죠? 강박이 무효가 될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가 되려면 의사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앞에다 또 써야 되겠죠? 뭐라고? 극심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극심. 그러니까 강박은 무조건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 취소. 자, 기억 봐봐. 기억은 강박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줄고 그것을 뭐다? 박탈이죠. 이 말의 뜻이 박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탈 없는데 그럼 골치 아프지 알겠죠. 효력이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무효죠. 너는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OX X 맨 끝에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틀렸죠. 니은 틀렸어. 알겠죠? 그건 뭐다? 무효죠. 무효. 디귿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 써 무효. 제한한다. 그러면 뭐요? 취소예요. 취소.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럼 취소. 디귿은 틀렸죠. 그러니까 박탈 그러면 무효. 제한 그러면 취소예요. 여기서 제한이 뭐예요? 제한은 뭐가 제한이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유발이죠. 그걸 제한이라고 그래.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여러분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가 있죠. 강박행위 줄고 그다음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부정한 이득이에요.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또 한 가지는요. 목적은 정당 플러스 수단이 불법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정당한데 뭐다?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강박이 돼. 강박이 아닌 경우는요.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그럼 틀렸어. 이미 끝났죠? 우리가 강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이죠.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강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알죠? 둘 다 똑같죠? 불법적 해악 고지 없이 둘 다 강박이 아니다. 알죠? 64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제3자가 사기를 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 기억 봐봐. 기억. 알았을 경우 안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틀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안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디귿 한번 봐봐. 비슷한 말인데 약간 틀려. 디귿은요 약간 틀려. 뭐라 나왔죠?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꼴 과실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비교를 해야 돼. 자, 니은은요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라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줄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오늘 피용자가 제3자예요.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을 뭐란다? 제3자예요. 제3자가요 갑을요 기망을 해요. 갑을 기망을 해. 기망을 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요 병이 갑을 기망한 걸 을이 보통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뭐다? 을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 상대방은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을이 만약에 정한테 병한테 판다. 정한테 그럼 정은 뭘 문하고 선악 굴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이 을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 무는요 무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선일 때는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뭐죠? 을이죠. 을. 알겠죠? 여기서 이걸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한번 봐, 이제. 자, 그래서 제3자 이렇게 돼 있죠? 서은이 뭐가 때는 치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시 없이 뭐알 집어넣은 경우 치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니은. 자, 65번은요,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언제나 치수할 수 있다. 자, 그럼 봐요. 자, 정리를 해. 4개. 자, 여기요, 상대방 없는이죠? 그 위에요, 제3자의 사기강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칸이 있나요? 거기 보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요,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107조 비진이요. 그럼 107조 아니고 비진이 표시라고 할까요? 비진이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어. 상대방은 재단법인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이렇게 있어.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비진은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잖아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무효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돼. 유효. 허위 표시는요, 적용이 안 돼. 왜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통정하려면요. 그러면 제3자의 사기강박은요,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치수하죠. 제3자가 사기강박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알겠죠? 그럼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3자의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예요. 취소. 언제나 취소. 무권대리는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아까 우리 뭐가 했죠? 상대방 없는 거에서 우리 무권대리 뭘 했어? 재단 법인 설립 행위를 했죠. 무슨 법인? 재단 법인 설립 행위. 무권대리죠? 언제나 무효, 언제나 취소,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그래서 언제나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취소. 66은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의 대리권 유무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봐봐요. 여기 여러분 66번하고요, 67번을 비교해봐. 66번하고 67번. 알겠죠? 이런 봐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제가 좀, 여기는 66번, 66번 봐봐. 66번은요, 상대방의 피용자죠. 상대방의 피용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죠. 피고용인, 이건 뭐다? 제3자가 돼. 제3자. 알겠죠? 이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요, 또 본인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 있죠? 여기 누구하고? 상대방과 동일시 되죠? 동일시 된다. 이걸 뭐란다? 이것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해. 대리인. 동일시 되면. 그럼 여기는 왜 본인하고 동일시라고 않고 왜 상대방과 동일시라고 했을까? 알겠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이 병은 누구예요? 이 병은 누구야?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병이 봤을 때, 을이 봤을 때 병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그러면 갑이 뭐죠? 본인이 되죠? 그런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봐봐. 상대방 입장 봤을 때 이 사람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대리인의 상대방이 되죠. 이 사람 봤을 때는 상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상대방의 대리인 그랬을 때 상대방은 누굴 얘기한다? 본인을 뜻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67번을 먼저 봐봐. 상대방의 대리인 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상대방은 누굴 얘기한다? 본인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요, 66번은요 상대방의 피용자죠. 피용자는 제3자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66번 틀렸다고. 알겠죠? 66번 틀리고 67번은 맞고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은행 출장 소장이죠.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래. 은행 출장, 은행이 뭐죠? 본인이죠. 출장 소장이 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여기 봐봐.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제3자가 사기강박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사기강박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쳐요. 제3자가 사기를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사기를 쳐. 그럼 어떻게 돼? 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뭐죠? 제3자죠. 제3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 을이 뭘 했거나 이게 만약에 제3자가 아니고 이게 대리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본인하고 대리인은 어떻게 동일시되죠?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 뭐하든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알겠죠? 왜? 동일하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은행은 본인이고 출장소장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출장소장하고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요. 출장소장이 사기친 것을 은행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맨 끝에요.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의 대리인 그러면은 상대방은 본인이고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자 뒤에 봐봐요. 기망행위란 자의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 알든지 모르든지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틀려요? 디귿이 틀리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은요.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했죠.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요. 제3자는 여러분 봐봐. 거기다 그냥 써. 제3자 그림 하나 그려. 우리가 취소해서 제3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의 제3자는 여기요.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이고 여기는 뭐다? 취소죠. 여기는 말소 등기죠. 말소. 그래서 누구만요? 선의만 제3자고요. 선의만. 그래서 취소 전후를 보면하고 제3자는 선의일 경우만 보호가 돼. 제3자는 취소 전후를 보면하고. 그러니까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냐 몰랐다. 취소된 것을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후를 보면하고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가 돼. 그래서 68번 보면 제3자란 이렇게 됐죠. 취소 전부터 여기 봐봐. 취소하기 전부터 이 사람도 제3자고 취소 후 말소 등기도 뭐다? 제3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가 있던 제3자에 한한다 이게 틀렸어. 알겠죠? 뭐를 불문한다?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는 보호된다? 선인 경우 보호된다 이 말이죠. 자 69번은요.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금 봐봐요. 취소한 후 줄거어요. 사실을 모르고 그럼 뭐예요? 취소한 후 모르니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에 해당해? 2번이잖아요. 2번인데 누구일 때는 보호된다? 선일 때. 그러니까 뭐라 나서 모르고 그래서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죠? 70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누가 주장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 줄과 이퀄 표의자죠. 표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 104조, 107조, 108조.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 몇 조다? 109조, 110조. 그러니까 착오냐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기억봐봐.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제3자가 줄거봐.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거기까지 줄거.
제3자가 증명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는 자. 취소를 하려는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 기억이 틀렸죠? 기억은 틀렸죠? 그래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그래서 틀렸죠? 제3자가 증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취소하려는 자. 자, 법률과 볼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73번은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 똑같죠? 74요. 취소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사기를 이유로 기업,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무효다. 틀렸죠? 취소는 언제부터? 소급하여. 소급.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소급하니까 계약 시부터입니다. 계약 시부터 무효죠. 효력이 없죠. 근데 그건 도달한 때부터 무효다. 그러면 틀렸죠. 알죠? 언제부터다 사기나 강박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소급이죠. 소급해서 무효이다. 이러면 소급해서. 니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그 계약은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때. 틀렸죠. 언제부터 무효다? 체결한 때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무효다. 자, 75번은요. 표의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럼 뭐가 된다? 유효이죠. 유효.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여기는요.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다. 틀렸죠. 기억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76번은요. 76, 77, 78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요. 첫 번째보다 우리 여기 봐봐요. 이것을 이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 사기이죠. 사기는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뭐다? 부당이득 반환하죠. 부당이득 반환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어. 손해배상이 부당이득 반환은요. 그런데 사기는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 하지 않고도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이죠. 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경합한다. 다른 말로 병존한다. 다른 말로 말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데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또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1권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 동그라미 선택.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 중첩적으로. 중첩이란 말은 뭐죠? 둘 다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77은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죠.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뭐한다? 경합해서 뭐한다? 병존한다. 그래서 경합해서 병존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76번은요. 78번은 기망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옆에 써요. 밑에다가 78 밑에다가 착오로 취소해도 불법행위 책임 X,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자, 그럼 79로 한번 볼까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맞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여기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뭐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틀렸어. 있다. 니은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뭐니까? 위법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디귿은요.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OX, X. 자, 니은요. 제3자의 기망으로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표의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뭘 해야 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맞죠? 같은 의미인데 각각 다르게요. 80번은요. 포괄승계인이요. 다른 말로 이꼴 상속인이죠. 상속인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81번요. 취소하죠. 취소, 무효 취소 해제 써봤거든. 무효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원상 애복 의무 이퀄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다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82번 소송행위가 강박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소송행위 동그라미 줄 것이고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소송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83번 사기. 아까 얘기했는데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로는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 없다 틀렸어. 알겠죠? 자, 옆줄거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먼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해.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 기억,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졌다. 경우 화해 당사자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하나요? 거기가 틀렸어. 그냥 사기는 그냥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는 화해계약을 사기로 무조건 취소한다. 근데 여기는요. 여기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착오일 때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말하면 된다? 화해계약이 사기가 아니고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이 말은 맞아. 근데 사기는요. 그런 것처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사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84번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그러면요. 봐봐요. 갑이 누구죠? 제3자. 제3자. 자, 그 다음에 을이 누구죠? 을이 누구죠? 을이 표의자. 병이 누구죠? 상대방. 이렇게. 자, 1번. 갑의 기망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니은 갑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을은 위계약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니은 틀렸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디귿 제3자 정의 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이 자신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뭐라 해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왜 그러죠? 선의 제3자 정의라잖아요. 선의 제3자. 그러니까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보호되니까 아무리 갑은 을하고 계약을 취소해도 더 이상 말 수 없다. 아니 을은 병하고 계약을 취소해도 정은 뭐한다? 보호가 되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자, 85번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1번 착오를 이루한 취소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 간의 약정은 유효이다. 우리가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렇게. 2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퀄 손해 X죠. 손해 X면 이 첫 번째 착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뭐는 해당한다? 사기에는 해당한다. 사기에는 해당하죠. 왜요? 사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고 손해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3번요. 갑을 사이에 반사회적이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갑하고 을이 채무불행으로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 줄고 통정의 표시 무효죠. 무효.
이런 무효에는 절대로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면 무효라고 하는 것을 하고 법령의 성립을 보면 2월 1일 가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기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죠. 중도금. 그럼 중도금 지급 단계 이후 이것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는 것을 뭐란다? 채무 불행이죠.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 불행이라는 말은 이행 단계 이후에서 나온 거예요. 이행 단계 이후에서. 그런데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무효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인 경우는. 알겠죠?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자, 5번은요.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 뭐 누가요?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했죠. 그러면 갑은요. 을이 그러한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없었다. 줄고 알 수 없었다. 선이죠. 본인 을이죠. 을의 대리인 병이니까 을이 본인이잖아요. 본인 을이 선이여도 상대방 갑은, 이 갑이 누구면 상대방이에요. 을이 본인이고 갑은 상대방이고 병이 대리인이잖아요. 어떤 놈이 내가 빌빌 꺼놨죠. 그러면요, 갑은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뭔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